글로벌 밉상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여러분 아시죠? 지금 미국 정부의 규모 감축을 주도하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도 맡고 있는데 미 행정부의 내각회의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공무원 해임 방식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그동안에 머스크를 비호하면서 감싸고 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아닌 루비오 편을 들면서 머스크의 행동을 자제시키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내각 요원들 간의 긴장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머스크의 거침없는 행동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화이트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으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구성원들이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면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는 자리였음에도 충돌은 거칠었는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마르코 국무장관과 션 더피 교통부 장관 등 3명의 장관들이 머스크와 충돌을 빚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션 더피 장관이 전국적인 항공교통 관제사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될 항공교통 관제사들까지 해고하려는 시도에 분노했다면서 더피 장관은 특히 머스크가 예산 삭감을 주장하지만 그 데이터에 오류가 많다면서 격하게 반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렇게 두 사람 간의 논쟁이 격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교통 관제사로 MIT 출신 직원들을 고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충돌은 일단락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또 이번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교통부 장관이나 보훈부 장관이 머스크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면서 맹공을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심지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나서서 머스크를 향해서 무분별한 인력 감축 등의 예를 들면서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습니다. 트럼프는 회의 직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인원 감축을 위해선 도끼보다는 메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머스크의 역할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의 주재로 약 20명의 강요가 참석한 임시 내각회의에서 머스크와 루비오가 말다툼을 벌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캐비넷 룸의 한가운데 마호가니 탁상을 사이에 두고 머스크와 대각선으로 앉은 루비오는 이날 트럼프 2기 정부의 상황이라고 불리는 머스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면서 시작은 머스크였는데 그는 루비오에게 아무런 해고 실적이 없다면서 아마도 유일한 사람은 정부 효율부에서 파견당한 직원일 것이라고 비꼬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런 머스크의 도발적 발언에 대해서 루비오는 국무부의 1,500명 이상의 조기 퇴직자는 해고가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비오는 머스크를 비꼬듯 그 사람 조기 퇴직자들을 다시 고용해 또다시 해고쇼를 하려는 게 당신 생각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머스크도 발끈하면서 루비오 장관이 TV에는 잘 나온다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으면서 TV에만 자주 나온다라고 비꼬은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격해지자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의 언쟁을 지켜보던 트럼프가 결국 나서서 루비오를 변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루비오가 할 일이 많고 잘하고 있으며 출장 다닐 일도 또 TV에 출연해야 할 일도 많다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양측을 다독거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이날 회의는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징후가 분명히 나타난 전환점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머스크의 조치에 소송이 잇따르고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정부 수장들은 트럼프에게 직접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도 머스크에게 적절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이어서 장관들은 정부의 낭비를 줄이자는 머스크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조율되지 않고 정부를 뒤집으려는 전동 톱 스타일의 접근 방식의 분노와 좌절을 나타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머스크가 루비오뿐만 아니라 다수의 내각 구성원과 인원 감축과 관련해 논쟁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이날 회의가 하루 전인 5일 저녁에 갑자기 잡힌 것도 내각 사이에서 머스크의 무차별적 해고 요구 때문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는 머스크의 임무를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접근 방식은 조금 더 세련되게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특히 이날 이 트럼프의 교통정리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트럼프는 이제부터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하되 머스크 팀은 조언만 할 것이라면서 이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머스크의 초토화 방식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지금보다 축소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막강한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밉상으로 등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특히 미움을 받는 것은 유럽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1월 트럼프 취임식에서 유럽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이 나치 경례 제스처로 반감을 삼바했고 이후에도 영국 총리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데다가 독일 총선에서 이 극우 정당을 공개 지지하는 등 내정 간섭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파문을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트럼프가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자 우크라이나와 연대해 오던 유럽 내에서 반 트럼프가 확대되면서 덩달아 반 머스크 정서까지 극에 달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최근 런던의 일부 버스 정류장에는 머스크를 나치하기 위한 포스터가 붙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포스터에는 테슬라 전기차에 올라타서 나치 경례를 하는 이 머스크의 사진과 함께 3초 만에 0부터 1939까지 테슬라 스와스티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여기서 1939는 나치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를 의미하고 스와스티카는 나치 독일의 문양, 이게 하켄크로이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절자 있죠. 만자, 절만자를 뜻하는 스와스티카의 끝 음절을 테슬라를 상징하는 카, 그러니까 자동차 카로 변형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볼 점은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경영 위기입니다. 지난달 독일에서는 테슬라의 매출이 70%나 급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매 운동의 표적이 된 겁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머스크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충전기에 불을 붙이는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후에 테슬라를 상대로 일어난 일련의 공격 중 최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전역 곳곳에 머스크를 반대하는 시위도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 90여 개의 테슬라 매장 및 충전소 앞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중 뉴욕 테슬라 쇼룸 밖에서는 300여 명이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펼쳤고 그중 9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시위가 이어지자 일부 테슬라 매장 및 사무실 창문에는 우리도 머스크를 싫어해요. 이런 쪽지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7주 연속 하락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락의 시작은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합류한 1월 20일부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CNBC는 8일 머스크가 워싱턴에 간 이후 테슬라 주가는 매주 하락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 백악관에서의 활동이 테슬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평가하려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테슬라 주가는 전일보다 0.30% 내린 262.67달러, 그러니까 38만 81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 대선일, 그러니까 11월 5일 251.44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점이었던 지난해 12월 17일 479.86달러보다는 무려 44%나 하락을 한 겁니다. 시가총액도 8,448억 8천만 달러로 쪼그라들면서 1조 달러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이는 고점 대비 6,908억 4천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한 1천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이런 하락세는 2010년 6월 상장 이후 주간 단위 최장기간 하락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정치적 요인에 의한 주가 하락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차량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잇따라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 테슬라의 신규 차량 판매 감소와 머스크가 발표했던 저가 모델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 부족 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490달러에서 380달러로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유럽, 중국, 미국 일부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 감소를 지적하면서 목표 주가를 345달러에서 32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진짜 문제는 단순하게 판매와
생산 수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면서 테슬라 영업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를 오랫동안 지원해온 미 전기차 전문 매체인 그린테크니카는 최근 칼럼을 통해서 테슬라 소유자들이 차량을 팔아야 하는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를 CEO로서 해고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충격적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도 테슬라 강세론자들이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세계적인 부정적 감정 앞에서 벽에 몰린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서 테슬라 강세론자들에게 중요한 시험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권력을 얻었지만 그에 반해 사업적으로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자칫 그런 부정적 요소는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 구성원들과 충돌하고 심지어 트럼프로부터 거리두기까지 당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